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사에서 한순간에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했었고, 근무 중에 암 진단으로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암 진단으로 인해서 직장을 퇴사하게 됐고, 암 투병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유튜브 암살자 TV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업치료사로서 역할이 사라질 때쯤 작업공방이라는 곳에 매니저로 일하게 되어서 현재는 유튜브 암살자 TV 채널이랑 작업공방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박찬우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작업치료사로서 이제 환자분들 치료하고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는데 혈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해서 바로 그날 마치고 이제 동네 비뇨기과에 갔는데, 거기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봐라 라고 했고,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에 갔어요. 거기서도 이상하네, 초음파를 했는데도 문제가 안 보인다,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봐라 라고 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게 됐고,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방광의 바깥쪽에 생긴 암이 방광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혈뇨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고 계속해서 관찰을 해오고, 이런 투병하는 과정이 정말 힘든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은데, 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항암 치료 기간이 꽤나 길거든요. 이 항암 치료 기간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순간 한순간을 뽑아보라고 하면은 제가 암 진단을 받을 시점이 결혼 4개월 앞둔 시점이었는데, 그냥 그 암 진단을 받는 그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지금의 아내, 여자친구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저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진료를 보러 들어갔는데, 암입니다 라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그런 감정,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에게 물어봤었죠. 몇 기인가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처음 진단받을 당시에는 3기였는데 3기에 해당하는 암입니다, 항암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아내가 될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던 당시. 저는 2019년 7월에 방광암의 일종인 요막간암을 진단받았어요. 이 요막간암은 국내에 1년에 한 20-30명 정도 걸릴까 말까한 희귀한 암이고, 의사들에게도 생소한 암인데요. 그렇게 2019년에 요막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항암을 6차까지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던 중에 2021년 9월경에 다발성 폐전이가 되었고, 현재는 4기 암 환자이긴 한데, 다행히도 암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서 현재는 제 일상을 유지하면서 커지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사에서 한순간에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환자가 됨과 동시에 저는 철저한 을이 되었고, 철저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사회적 약자가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항암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몸에 심게 되는 인공 주사 혈관, 케모포트라는 게 있는데,
그 케모포트를 씹는 시술이었는데, 여기 중심 정맥관에 이제 동그란 동전 같은 포트를 넣어서 이쪽으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 포트인데, 부분 마취를 해서 포트를 씹는 시술이었어요. 그래서 부분 마취를 해서 여기 찢어서 포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중심 정맥관까지 집어넣어서 씹는 시술이었는데, 부분 마취를 해서 통증은 없었는데 몸속으로 계속 이렇게 꾹꾹 밀어넣는 이런 그 불쾌한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그 견디다가 꾹꾹 밀어넣으니까 저도 모르게 신음을 냈어요. 이런 식으로 신음을 냈는데, 그랬더니 간호사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환자분 이렇게 하셨고, 저는 또 조용하라니까 이렇게 이를 악물고 숨죽이면서 참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환자라고 하면 보통 도움이 필요한 존재, 사회적 약자 이렇게 느껴지고, 또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로 내가 아프다는 것은 짐이 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어른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는데, 이런 말, 그리고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환자는 철저하게 을이 되고 자기 결정권을 잃게 되고, 의사와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을이 되는 것 같아요.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유들로 예기치 않게 한순간에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가장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질환과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아픈 만큼 힘든 만큼 또 내 삶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앞으로의 삶을 행복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암 진단 전과 후에 제가 가장 달라진 점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지금에 충실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획이 없어진 것입니다. 먼저 현재에 충실하자는 것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나중으로 미루기보다 지금 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의 건강이 계속해서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체력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미래의 그 어떤 나보다 가장 건강하고 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취미인데, 백패킹이라고 이제 15kg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캠핑하고 내려오는 거죠. 이 백패킹을 제가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뤘다면은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15kg 배낭을 메고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이렇듯이 나중에 미뤘을 때 나중에 내가 체력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내가 백패킹에 흥미가 없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제가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돼서 적극적인 항암을 받고 있다면은 이러한 취미는 절대 불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 하나는 계획이 없어진 것인데, 요즘 MBTI로 이야기를 하면 J에서 P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MBTI를 하면 암 진단 전에는 ESTJ가 나왔는데 암 진단 후에는 ESTP가 나와요. 이전에는 항상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좀 놔두는 편이 되었어요. 피로 살아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생각이나 행동도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다운 삶은 실천하는 삶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어서 인생을 바꾼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언제나 생각하면 말로 뱉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백패킹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말이 되고 실제 백패킹에 도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러닝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말이 되고 실제 실천으로 옮기고 마라톤까지 참여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 말의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어원 중에 하나가 석보상절 거기에서 아름이 곧 나를 의미한대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가장 나다울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나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런 인터뷰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저를 많이 본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했던 말인데, 암 진단 전에 나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열심히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선물을 해준 적은 있나? 충분한 휴식이나 잠을 취하게 해준 적은 있나? 내 건강을 잘 돌봤나? 생각해보면 아니더라고요. 저는 단지 열심히 치료했고,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했고, 그리고 내가 한 공부를 나눠주기 위해 스터디 모임도 운영하면서 내 잠을 줄여가면서 살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라 일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푹 늘어져서 쉬기도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작업공방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